3항은 국가는 사회보장,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. 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이거를 찾아보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지금 그 다양한 논점에 대한 견해 차이들은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사실 복지 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문제이고,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박성민 장관님한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수급 대상자 40만들이 그 삶의 질을 보건복지부가 알고 있느냐,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느냐를 묻고 싶어요. 그 보건복지부 아마 복지정책에서 가장 그분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, 그 40만 명들이 하위 10%겠죠. 그 40만 그 수급 대상자들한테 줬다 뺏는 것에 대한 그 논점은 두 번째고, 헌법 제34조에 규정이 돼 있듯이 그들의 삶이 제가 자원재활연대가 보물상이라는 그 공간에서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을 항상 보면서 사는 그런 업종이겠죠. 동물적 생존합니다. 길거리에서 하이에나처럼 폐지 한 장을 가지고 어느 때는 그 생존을 위해 가지고 폐지 한 장 가지고 싸웁니다. 그런 분들한테 10만원, 20만원이라고 하는 그 돈의 절대적 가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굉장한 거겠죠. 그래서 박성민 사무관님이 과연 국가나 아니면 특히 그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가 그 노인, 빈곤 노인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증진하고 향상해야 될 그분이 실제로 그 40만의 삶의 질을 알고 있는 건가? 어떤 논리보다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, 인간적인 삶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하는 박성민 사무관님이 가슴으로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고, 그분들 동물적 생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정신 차려야 합니다. 반드시 이거 40만한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. 박성민 사무관이 돌아가셔서 우리 장관님한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답을 박성민 사무관도 아시니까 돌아가셔서 조속하시길래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. 독거예요. 8년간 그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살고 있었어요. 한 번도 전수조사 나온 일 없습니다.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? 이건 안 되죠. 예, 대통령도 전수조사를 해라. 이 사회의 빈곤층, 저희 은평에서는요 사각지대라고 합니다. 그 노인네들은 80 넘은 노인네가요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하루 한때 저 신사 이동에서 종로 상가에 나와서 종교단체에서 주는 밥 한 끼를 얻어먹고 삽니다.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 보건복지부에서 아십니까? 이분들도요, 후손들을 위해서 피땀을 흘린 사람들이에요. 보건복지부 너무해요. 해도 너무해요.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요, 실질적인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.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박상관님 또 가슴이 전혀지는 것이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느껴집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는 걸 보면 이제 그 돈이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급권자한테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임대주택 들어갈 기회가 훨씬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이분들 들어가는 건 영구 임대주택은 힘들고요. 거기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
뭐 줄 서 있는 분이 뭐 4만 몇천 명이다 그러는데 그건 그냥 통계 수치고요. 뭐 따지면 100만 명은 될 겁니다. 근데 그거는 그냥 신청을 그냥 하고 그냥 그 대기하는 사람만 말하는데 실제 뭐 어렵겠다 싶어갖고 안 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일단 재개발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. 보통 재개발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잖아요.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로 이제 지면 거기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듭니다. 이 생활비가요. 그러니까 주거비가 그렇게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관리비와 거기 그 월세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른 건 뭐 다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렇게 48만 원에서 23만 원, 25만 원 독거 기준이고요. 이제 다 강하나 기준이고요.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저번에도 어떤